리처드 기어 주연의 귀여운 여인은 모든 게 완벽한 갑부 남성이 우연히 몸 파는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지는 내용인데요. 이는 사실 디즈니 대표가 각본가를 압박하여 원작의 상당히 자극적인 장면들을 핑크빛으로 순화시킨 버전입니다. 삭제된 다음 장면을 함께 보시죠. 20, I'll show you personal. I guess this is not the greatest time to be a hooker, is it? Look, I use condoms always. I get checked out once a month. Who's gonna break my heart, right? 영화 귀여운 여인 때문에 리처드 기어를 부드러운 이미지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20대의 모습은 지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원래는 강렬한 눈썹과 다부진 몸으로 남성적이고 섹시한 이미지가 강했죠. 실제로 그는 20대 시절 불같은 성격 때문에 실베스터 스텔론과 싸우고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두 20대 남자의 싸움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는데 리처드 기어는 원래 실베스터 스텔론과 함께 저예산 영화 플랫부시의 군주들에 출연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실베스터 스텔론은 리처드 기어의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이즈 큰 가죽 재킷을 입고 으스대는 걸음걸이로 촬영장에 들어와 마치 자기가 최고로 나쁜 남자인 양 센 척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다 둘이 싸우는 장면을 맞춰보면서 갈등은 더욱 고조됩니다. 단순히 합을 맞춰보는 것 뿐인데 리처드 기어는 실베스터 스텔론을 너무 세게 잡았고 약간 언짢았던 실베스터 스텔론은 살살하자 라고 말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미 연기에 몰입한 리처드 기어는 실베스터 스텔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슬슬 열받기 시작한 스텔론. 본격적인 사건은 점심시간에 터지게 됩니다. 날이 너무 추워 스텔론은 차에 타서 점심을 먹었는데 스텔론이 탄 차에 리처드 기어도 탑승했다고 합니다. 그의 손에는 머스타드와 마요네즈가 잔뜩 묻은 닭고기가 들려 있었죠. 핫도그를 먹던 스텔론은 왠지 리처드 기어가 차를 더럽힐 것 같아 흘릴 것 같은데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리처드 기어는 안 흘릴 거야 걱정 마 답했죠. 스텔론은 흘리기만 해봐 가만 안 둘 거야 경고했다고 합니다. 리처드 기어는 스텔론의 말은 무시한 채 닭고기를 한 입 베어 물었죠. 그 순간 작은 머스타드가 튀어 실베스터의 허벅지 부근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벼르고 있던 스텔론은 곧바로 리처드 기어를 엘보로 가격했고 그를 차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밖에 있던 제작진들이 다급하게 싸움을 말리며 서로 다치지는 않았지만 실베스터 스텔론은 리처드 기어와 영화를 같이 못 찍겠다고 선언했죠. 감독은 실베스터 스텔론과 함께하든 리처드 기어와 함께하든 선택을 내려야 했습니다. 고민 끝에 감독은 주연인 스텔러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렇게 리처드 기어는 영화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의 역할은 페리 킹이라는 배우가 대신하게 되었죠. 리처드 기어는 이 사건으로 할리우드 영화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고 실베스터 스텔론과 서로 증오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다행히 리처드 기어는 연극을 하며 쌓아온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여러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아메리칸 지골로에 출연해 남성 매춘부를 연기하며 큰 인기를 끌게 되죠. 하지만 인기를 끌 무렵 리처드 기어는 한 추문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건 바로 그가 성욕 때문에 항문에 쥐를 박았다가 잘못되어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았다는 일명 저빌 루머이죠. 이게 완전히 황당한 소문이 아닌 것이 미국에는 저빌 스터핑이라는 성적 판타지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직장에 작은 설치류를 삽입해 성적 쾌감을 얻는 것으로 그중 특히 몸이 길고 마른 저빌이 주로 이용된다고 하여 저빌 스터핑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리처드 기어가 공식적으로 저빌 루머에 대해 발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소문은 약 30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유명 코미디언인 코난 오브라이언도 언급할 정도이죠. When Mickey Rooney was on the show, come up with the name Richard Gere, but he couldn't think of his name. Who is he? Who is he? Stock of gerbils. 성 관련 기사를 작성하는 칼럼니스트 댄은 애초에 저빌 스터핑이라는 성적 판타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댄은 지금껏 자신이 수백 명의 특이한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을 만나봤지만 쥐를 직장에 넣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하죠. 어쨌든 한창 이 소문이 유행할 때 실베스터 스텔론은 리처드 기어가 자신이 저빌 루머를 퍼뜨렸다고 의심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리처드 기어는 여러 루머에도 꿋꿋이 연기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특히 그가 출연한 사관과 신사가 크게 흥행하며 골든글러브 수상 후보에도 오르게 되죠. I joined the Navy. You joined the Navy. What's so funny? You man. 이 영화는 한국에서도 개봉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 기어는 이 작품으로 또 한 번 논란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사건과 신사에 함께 출연한 여주인공 데브라 윙어의 폭로 때문이었죠. 영화가 개봉하고 난 뒤 리처드 기어의 상대역을 연기한 데브라 윙거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영화 촬영 현장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며 리처드 기어는 철벽같이 딱딱했고 감독을 맡은 테일러 핵포드는 짐승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리처드 기어는 이 사건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일부 데브라의 팬들은 리처드 기어를 비난했죠.
그럼에도 리처드 기어는 데브라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자신의 파트너로 캐스팅되어 매우 기뻤다며 데브라를 칭찬할 뿐이었죠. 사실 당시 데브라 윙거는 매니저가 없어 제작진과 소통을 혼자 담당하다 보니 상처받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한 제작자는 그녀와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든다면서 데브라 윙거를 캐스팅해서 제외하려고 했죠. 영화를 찍는 도중에도 불쾌한 일이 계속해서 발생했는데 한 번은 사관과 신사 제작진 중 한 명이 대기실 문을 똑똑 두드렸다고 합니다. 데브라가 문을 열어주자 제작진은 그녀에게 붓기 빼는 약을 전해주며 카메라에 너무 퉁퉁하게 나온다고 약을 먹으라고 권유했다고 하죠. 데브라 윙거는 거절했지만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겹치면서 크게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출연한 리처드 기어도 꼴보기 싫어진 것이었죠. 이후 시간이 흘러 데브라 윙거는 악의적인 촬영 현장이 일부 제작진들의 잘못일 뿐 리처드 기어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Bad men running the show tend to take the fun out of it. 우연히 리처드 기어를 다시 만난 데브라 윙거는 그에게 사과했고 리처드 기어는 혹시 아직도 뒤에서 제 이야기하고 다니시는 거 아니죠? 장난치면서 그녀의 사과를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리처드 기어도 사관과 신사를 찍었을 때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조연으로 출연한 루이스 고셋 주니어와 몸싸움을 벌인 것이죠. 이번에는 리처드 기어가 역할에 너무 빠져든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관과 신사에서 리처드 기어는 자신을 괴롭히는 병장과 한판 붙는 장면을 연기하는데 I want to see you in private, sir. You got it. The blip hanger. Now! 이 장면을 찍기 위해 리처드 기어는 따로 무술 선생님을 섭외해 하루도 빠짐없이 무술 루틴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대본에 짜여진 무술 루틴을 처음부터 끝까지 실수 없이 연기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상대 역을 연기한 루이스 고셋 주니어는 무술 루틴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촬영 현장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당연히 루이스는 계속 NG를 냈죠. 연달아 루이스의 실수로 재촬영을 하게 되자 리처드 기어는 점점 열이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은 이 장면을 멋있게 찍기 위해 준비를 완벽히 해왔는데 계속해서 재촬영을 하다 보니 점차 힘이 딸려 본인도 완벽한 연기를 선보이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하죠. 안 그래도 촬영 시간이 부족해 압박을 느끼며 찍고 있는데 계속해서 다시 찍게 되자 화가 난 리처드 기어는 촬영 중에 그의 배를 세게 가격했다고 합니다. 루이스는 리처드가 고의적으로 자신을 때렸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더 이상 못하겠어, 나 간다 라며 촬영장을 나가버렸죠. 이 상황을 지켜본 감독은 곧바로 캐스팅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빨리 루이스와 키가 비슷한 흑인 무술고수를 섭외해달라고 했죠. 화면에 보이는 이 장면은 흑인 무술고수가 대신 연기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현장을 박치고 나간 루이스는 한동안 연락이 안 되다가 이틀 후에야 촬영 현장에 나타났다고 하죠. 리처드 기어는 당시 자신이 연기에 너무 미쳐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루이스를 때린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고 하지 말았어야 하는 행동이었다고 인정했죠. 이후 루이스는 리처드 기어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두 배우는 친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두 배우는 가끔씩 만나 당시 현장에서 있던 일을 웃으며 이야기하는 사이가 되었다고 하죠. 참고로 루이스는 이 작품으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 조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흑인 남성 최초의 기록이죠. 사관과 신사 성공 이후에도 리처드 기어는 배역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그러다 그를 전세계 스타로 만들어줄 작품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영화 귀여운 여인이죠. 귀여운 여인의 초기 대본을 작성한 각본가 로터니슨 원작에 따르면 몸파는 여주인공 비비안은 남주인공 에드워드와 시간을 보내며 그를 사랑하게 되지만 에드워드는 비비안을 놀이개 이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둘이 함께하는 마지막 날 호텔방에서 비비안은 잠이 든 에드워드를 바라보며 사랑해 라고 고백했지만 에드워드는 이를 듣지 못하고 잠에 푹 빠져 있었죠. 다음날 에드워드는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서둘렀지만 비비안은 에드워드와 헤어지기 싫어 호텔방을 나서지 않고 뭉그적거립니다. 바쁜 에드워드는 굼뜬 비비안에게 점차 짜증이 나죠. 그래도 에드워드는 차를 타고 공항으로 가기 전 비비안을 집에 내려다 주겠다고 합니다. 비비안은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에드워드에게 속상해 차에서 눈물을 흘리지만 에드워드는 비비안이 왜 우는지 알지 못합니다. 에드워드가 왜 우냐고 물어보지만 자신의 진심을 말할 수 없던 비비안은 그에게 그냥 신경 끄라고 합니다. 이에 에드워드는 더 짜증이 났고 급기야 길 한복판에서 그녀에게 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비비안에게 건넸죠. 가져, 네 돈이야. 비비안은 자존심에 돈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다시 한번 비비안의 자존심을 뭉개버립니다. 이 돈 안 받으면 내일 후회할걸? 아니 내가 떠나는 바로 그 순간 후회할 거야. 비비안이 아무 말 안 차 에드워드는 비비안 옆에 봉투를 놓아줬습니다. 그리고 떠나버렸죠. 비비안은 차를 타고 가는 에드워드의 뒷모습을 보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옥에나 가버려. 당신이 정말 싫어. 당신 돈도 싫어. 다 싫어. 그러면서 에드워드가 준 돈을 길에 뿌려버렸고 길가에 앉아 눈물을 흘렸죠. 백미러로 비비안을 본 에드워드는 그녀가 미쳐버린 것 같다며 차를 더 빨리 몰았습니다.
에드워드의 차가 사라진 뒤 비비안은 눈물을 닦고 길거리에 흩뿌린 돈을 모두 주었습니다. 그렇게 비비안과 에드워드는 헤어지게 되는 게 원작의 결말입니다. 원작에서는 며칠 뒤 비비안은 함께 몸을 파는 친구 킷과 함께 디즈니랜드로 떠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킷은 비비안이 부자 남친과 함께 자신을 떠나버릴 줄 알았는데 비비안이 다시 돌아와 기뻐하지만 반대로 비비안은 공허한 표정을 지으며 각본을 마무리됩니다. 각본가 로터는 현실적인 대본에 만족했지만 이를 받아든 디즈니 회장 제프리 카첸버그는 크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런 어두운 영화는 디즈니에서 만들어질 수 없다며 결말을 무조건 해피엔딩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결국 영화에서는 에드워드도 비비안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혼자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에드워드는 중간에 차를 돌렸고 꽃집에 들러 꽃을 하나 산 뒤 비비안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비비안은 꽃을 받아들고 서로 키스를 하며 영화는 마무리되죠. 결말이 바뀌면서 영화의 설정도 많이 바뀌는데 삭제된 장면을 하나 더 같이 살펴볼게요. So how's it feel to be a trick? I am not a trick. This is a trick. Daryl, left pocket. Isn't that incredible? And he does have a permit. 영화에서 삭제된 이 장면은 비비안이 친구 킷을 만나러 갔다가 약거래상을 만나 시비가 붙는 장면입니다. 약 거래상은 이들에게 친구 킷이 빌린 돈 200불을 갚으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원작에서 비비안은 약물 중독자였습니다. 하지만 감독은 비비안의 나쁜 면이 노출되면 사람들이 여주인공에게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해 약물 중독자 설정은 친구 킷에게 넘어갔습니다. 최종 영화에서는 이 장면이 아예 삭제되었죠. 영화의 제목도 바뀌게 됐는데 원래 제목은 에드워드가 비비안에게 건네준 돈 3,000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즈니는 제목이 SF 영화스럽다며 영화에 수록된 노래 프리티 우먼으로 제목을 결정하게 되죠. 각본가 로터는 리처드 기어와 줄리아 로버츠가 캐스팅되고 나서 둘의 케미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영화의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바뀌는 게 전혀 아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영화는 크게 흥행했고 중후한 에드워드를 연기한 리처드 기어는 이 작품 이후 세계적인 스타로 거듭나게 되죠. Stores are never nice to people and nice to credit cards. 할리우드 섹시스타로 거듭난 리처드 기어는 수많은 여성들과 연문을 뿌렸습니다. 배트맨의 여주인공 킴 베이싱어와 불륜설이 있었고 엘비스 프레슬리가 죽고 난 뒤 그의 아내 프리실라 프레슬리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 도중에 리처드 기어와 원나잇을 했다는 증언도 있었죠. 여러 소문이 떠돌던 와중에 리처드 기어는 갑자기 결혼을 발표해버렸습니다. 상대는 17살 연하의 슈퍼모델 신디 크로포드였죠. 둘은 한 사진작가의 바베큐 파티에서 처음 만났는데 당시 리처드 기어는 이미 유명한 배우였고 신디 크로포드는 막 떠오르는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신디는 리처드 기어를 우러러보며 이분이 리처드 기어구나 감탄했다고 하죠. 커플은 사귄 지 3년 만에 즉흥적으로 라스베가스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디가 우리 이 관계 진지한 거야? 묻자 리처드 기어는 오늘 베가스에서 시골리자 라고 답했다고 하죠. 당연히 아무런 결혼식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디는 웨딩드레스가 아닌 남색 아르마니 정장을 입고 결혼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반지도 없어 알루미늄 호일을 돌돌 말아 손에 꼈다고 하죠. 사실 언론에서는 둘의 결혼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리처드 기어가 사실 동성애자인데 이를 숨기기 위해 여성 동성애자인 신디 크로포드와 공모해 위장 결혼했다는 소문을 퍼뜨렸죠. 신디 크로포드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동성애자로 유명한 KD 랑과 파격적인 화보를 찍은 것이죠. 대중에게 의심하고 싶으면 의심하라며 자신은 루머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화보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디 크로포드의 당당함과 달리 루머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한편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신디 크로포드는 자식을 낳고 가정을 꾸리길 원했지만 리처드 기어는 아직 자신도 애 같다며 아이 낳는 것을 미루자고 한 것이죠. 여러 갈등이 계속되다 결국 부부는 결혼 4년 만에 이혼을 선택합니다. 신디 크로포드는 당시 결혼 생활에 대해 자신이 너무 어렸던 것 같다고 회상했습니다. 아직 20대였던 신디는 해보고 싶은 일들이 많았고 너무 미성숙했다고 합니다. 또 부부란 동등한 관계여야 하는데 첫 만남부터 리처드 기어는 대스타였고 자신은 어렸기 때문에 애초에 권력의 추가 리처드 기어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다고 하죠. 이듬해 리처드 기어는 본드걸 캐리 로엘과 사귀기 시작했고 둘 사이에는 아들 한 명이 태어났습니다. 이후 리처드 기어는 캐리 로엘과 결혼식을 올렸죠. 하지만 부부는 11년의 결혼 생활 끝에 결국 깨지게 됩니다. 추측에 따르면 리처드 기어는 사생활을 중시하고 내향적인 편이지만 캐리 로엘은 사교적이라 이 문제에 있어 계속해서 갈등을 빚었고 결국 이혼하게 되었다고 하죠. 사실 리처드 기어는 매우 폐쇄적인 사람입니다. 영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닌 이상 언론과의 인터뷰를 극도로 꺼리고 할리우드 파티에도 거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죠.
그런 리처드 기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사가 하나 있는데 바로 불교 행사입니다. 리처드 기어는 20대 때부터 네팔과 인도를 여행하며 여러 스님들을 만나 티베트 불교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리처드 기어는 독실한 불교 신자가 되었고 달라이 라마와 친구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가끔씩은 인도로 넘어가 평범한 센터에서 지내며 다른 신도들을 위해 교육을 도와주기로 하죠. 사실 리처드 기어의 굳건한 믿음은 그의 연예계 생활을 망치기도 했습니다. 1993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리처드 기어는 시상을 맡았는데 그때 자신의 신념을 말했기 때문이죠. 1 billion people watching this thing. It's being seen in China right now. And the first thought that came to me, if Deng Xiaoping is actually watching this. 리처드 기어는 시상식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특히 중국이 자국민들 뿐만 아니라 티베트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죠. Did Deng Xiaoping right now that he will take his troops and take the Chinese away from Tibet and allow these people to live as free, independent people again? 당시 리처드 기어는 용기 있는 의견을 내 큰 찬사를 받았지만 얼마 뒤부터 중국의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은 할리우드 영화계에 자금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절대 리처드 기어를 뽑지 말라는 조건을 내걸었죠. 이때부터 리처드 기어는 캐스팅에서 줄줄이 제외되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중국에서 개봉되지도 않는 영화에 참여하기로 했었는데 당시 영화를 찍던 중국 감독이 도청이 안 되는 전화로 리처드 기어에게 몰래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리처드 기어 씨,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중국 감독은 리처드 기어와 작품을 하고 나면 앞으로 자신은 일감을 받지 못할 것 같다며 제발 출연을 거절해달라고 조심스레 부탁했다고 하죠. 결국 리처드 기어는 이 작품에도 출연하지 않기로 합니다. 화나지 않았냐는 인터뷰어의 질문에 리처드 기어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쿨하게 대답했습니다. 30년간 성공적이었잖아요. 이제 작은 영화에 출연해도 괜찮아요. 현재까지도 리처드 기어는 티베트 불교를 굳건하게 믿고 있으며 엄격한 채식주의 식단을 따르고 있습니다. 2011년 한국에 방문했을 때는 한국의 사찰 음식이 정말 맛있었다며 칭찬을 남기기도 했죠. 75세의 리처드 기어는 엄격한 채식 식단을 지키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캐리 로엘과 이혼한 이후 70대의 리처드 기어는 다시 한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상대는 알레칸드라 실바로 리처드 기어와 34살 차이가 났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레칸드라가 리처드 기어의 돈만 보고 결혼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알레칸드라는 금수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레알 마드리드 부사장을 지낸 이그나시오 실바였고 그녀의 전 남편은 광산 재벌 고빈드 프리드랜드였죠. 알레칸드라는 왜 나이 많은 리처드 기어를 만났냐는 질문에 이전까지 자신은 삶의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면 그를 만나고 나서 진정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이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천주교였던 알레칸드라는 남편을 따라 불교로 개종하고 채식 식단을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팩트폭행이었습니다.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